한국IR협의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영상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오늘도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상장된 기업들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별일은 없으시죠? 네, 저는 별일 없는데 시장이 별일이 많네요. 별일이 많죠. 네. 네. 하지만 저희는 기본에 또 충실해서 기업과 종목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종목이 SY인데 어떤 회사일까요? 네, 일단 건자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자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이 회사는 샌드위치 패널을 전문적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Y는 이제 설립된 지는 20년이 좀 넘은 회사고요. 2000년에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전문 제조사로 처음에 쌍용 시럽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글라스홀이라든지 EPS라든지 다양한 이제 패널 라인업을 확대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2015년에 성공을 했고, 이제 2017년부터는 또 컬러 강판 제조사를 설립을 하고 또 인수를 하면서 외형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컬러 강판 제조사를 설립하고 인수를 한 이유는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컬러 강판 두 개 사이에 안쪽에 이 내장재가 들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샌드위치 모양이 되는 패널이라는 뜻에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 강판 제조사를 설립하고 인수를 함으로써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샌드위치 패널이 한 4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크 플레이트가 한 16%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컬러 강판이 34%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의 역할은 그럼 뭐예요? 단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앞서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생긴 판때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건축물의 벽을 건축물이 있어서 이제 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벽을 벽돌로 쌓았었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건축 트렌드는 이런 패널로 벽을 대체한다, 벽돌을 대체한다 보시면 되고, 1980년도에 국내에 처음이 도입이 됐고 단열 성능이 벽돌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20배 정도의 이제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이나 학교 아니면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로 사용 범위가 진짜 확대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쓴 리포트를 보니까 건축법 강화의 수혜주라고 딱 표현을 하셨던데 어떤 점에서 수혜인가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실 내장 부분이 뭐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취약했었고요.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좀 아실 거예요. 저게 좀 많은 이제 피해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대형 화재 사고가 이런 샌드위치 패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 난연 기능이 강화된 고가의 패널로 지금 법이 강화되고 시장에 옮겨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건축법이 강화가 된다라는 뜻은 이런 난연 기능이 강화된 고가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이런 화재 위험 때문에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시장도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강화가 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난연 기능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입장에서도 좀 마진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크 플레이트도 이제 사업 비중에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실적 현황이 좀 어때요?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건축 공법이 있어서 그 바닥을 만들 때 보통은 합판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근데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구조재로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지금 시공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금속 구조물로 타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콘크리트를 이제 붓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존 그 거푸집 방식보다 공사 기간은 40% 단축이 되고 공사비는 약 10% 정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현장 자체가 워낙 또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 공법이 아직 전체 시장의 한 12%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SY의 데크플레이트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건설 이게 기존 공법을 대체를 하다 보니 뭐 건설 경기 역량보다는 시장 대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 484억 원으로 YOY로 전년 대비 86%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이 기조는 하반기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 능력 자체가 국내 2위 정도 되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데크플레이트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포트 보니까 이제 모듈식 주택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일까요? 일단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레포트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고, 패널 전문 제조 회사잖아요. 이 모듈식 주택이라는 거는 레고 쌓듯이 집을 만드는 거고, 조립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벽, 문, 뭐 천장, 바닥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와서 조립을 하는 형식인데, 이 회사는 이미 벽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인도 공장 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듈러 주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패널 벽과 바닥과 천장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일단 인건비가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공기도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된다.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최근 예를 좀 들자고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은 건축물들이 파괴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모듈러 주택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Y의 과거 실적을 보시면은 이 폴리캠 하우스를 평창 올림픽 지원자 숙소랑 부대 시설, 그리고 네팔, 북한의 병동이랑 보건소로 공급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듈식 주택 사업으로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적 추세는 좀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크플레이트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건축법 강화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이제 글라스울 제품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포트에 제가 적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30% 정도, 영업이익도 한 27% 정도 전년 대비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7%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데크플레이트는 실적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한 거의 50%에 육박하는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하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가율 상승세가 좀 워낙 글로벌리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회사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가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매출 상승에 따른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같이 반영이 돼서 원가율 상승폭 대비해서 이익률 하락폭은 좀 낮을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율 부담은 어찌 보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을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없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닥 평균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R 16.7배 정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동종 업체 대비해서도 해서는 조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건축법 강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좋아지고 또 내후년 좋아지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 매년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리스크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회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건축자재 쪽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 영향도 좀 많이 탈 것 같은데, 리스크 요인을 마지막으로 콕 집어주시죠. 네, 뭐 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우선 건설 경기에 따른 변동성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근데 다만
비주거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데크 플레이트는. 그러다 보니 주거용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낮은 시장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연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을 주거용, 비주거용 나눠봤는데, 비주거용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갔고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에 따라서 좀 크게 변동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주거용 쪽으로 들어가는 건자재 기업보다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 건축 자재 기업 SY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네, 미래나노텍은 현재 광학 필름 제조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 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지금 본업 같은 경우에는 광학 필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TV용 광학 필름 글로벌 1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광학 필름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윈도우 필름, 제기 반사 필름, 터치 패널까지 이런 종합적인 필름과 IT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광학 필름을 했는데 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광학 필름이라는 거는 네. TV로 들어가고 그 TV 중에서도 LCD TV에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 디스플레이 트렌드를 보시면은 뭐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에서 OLED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아직 TV 같은 경우에는 LCD에서 OLED로 크게 많이 안 넘어있긴 하지만 LG나 삼성이라든지 LG는 뭐 WOLED 하고 있고 삼성은 퀀텀 OLED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OLED로 시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이 회사 미래나노텍이 하고 있는 이 TV용 광학 필름은 사실 사용이 안 되게 됩니다. 향후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또 모색을 해서 또 그쪽에서 새로운 성장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쪽으로 특히 소재 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글로벌 TV 또 필름 1위다 보니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뭐 작은 회사를 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큰 돈을 들여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를 인수를 했고. 회사 어디요? 단어 생각. 미래첨단 네네, 미래첨단 소재 인수를 했고요. 네, 2022년 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특히 양극재 또 소재 쪽이고, 또 최근에 수산화 리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는 광학 필름 쪽보다는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봐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극재 소재 시장 쪽에 이제 첫 진출을 하게 된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위치를 어떻게 다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에 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첨가물과 수산화 리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인수한 그 미래첨단 소재, 이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 공정 기술과 국내 최대 규모의 분쇄 설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코팅하고 도핑해서 배터리 효율과 수명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양극재 첨가제를 넣으면은 배터리가 더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쓰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 하이니켈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니켈 비중을 계속 올려가는 추세고요. 니켈 비중을 올려서 만드는 배터리를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양극재 첨가제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계속 높아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고객사들이 굉장히 큰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런 회사들 쪽으로 지금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수산화 리튬 검색을 해보시면은 모 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제조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거는 안정성과 신뢰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네,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이 회사는 이미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성장하는 모습은 의심할 좀 여지가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소재 쪽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이제 광학 필름 쪽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사업부는 그냥 안정적인 캐시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뭐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TV 시장이 좀 부진을 하다 보니 이 회사 실적이 뭐 소폭 감소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은 항상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사 매출의 대략 절반 정도를 광학 필름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TV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 회사가 실적이 빠지는 것보다는 시장보다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좀 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65인치 이상의 이제 중대형 TV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고, 프리미엄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좀 하락폭이 좀 제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실적 부분은 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LCD용 광학필름 시장은 OLED 시장 확대에 따라 좀 축소될 가능성이 향후로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회사 그 기존 캐시카우가 결국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체적인 실적 현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선 우선 작년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은 좀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 한 13%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또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TV 시장이 또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실적인데 2월 달에 그 앞서 말씀드린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은 2,400억 원, 한 5%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1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상반기 매출, 미래 첨단 소재만의 상반기 매출을 보시면은 거의 190억 원, 영업이 13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 지금 실적 대부분이 임가공 매출로 인식이 되고, 가동률이 아직 42%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임가공 매출이라는 것은, 직접 그 소재를 본인들이 판매한 게 매출로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임가공 한 것만큼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270억 원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밸류에이션 쪽에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광학필름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였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또 밸류에이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광학필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40배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왜곡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매출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이 광학필름 매출이 줄어들고 2차 전지 비중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4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받으러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밸류에이션은 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요? 우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LCD에서 OLED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지게 되면은 이 회사의 2차 전지 실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광학필름 실적이 빠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의 QD OLED 전환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방 산업을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150억 증설을 시작을 했고, 지금 가동률이 42%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전사 이익률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실적의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좀 양날의 네,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양날의 검. 네, 양날의로. 네,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업까지 업황이 돌아선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학필름 전문 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미래나노텍에 대해 알아봤고요. 김재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